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. 어느 순간부터 거울 속 내 모습이 많이 달라졌죠. 직장도 정리했고, 아이들도 다 커서 각자 삶을 살고 있고, 하루가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졌습니다. 노년기에는 많은 걸 이렇기에 편안해야 할 것 같지만, 의외로 불안하고 외로운 순간들이 자주 찾아오곤 합니다. 그리고 그 안에서 무심코 반복되는 작은 실수들이 내 삶을 더 고단하게 만들기도 하죠. 오늘은 노년기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 8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. 혹시나 나도 저런데 싶은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면 됩니다.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. 첫 번째 실수는 건강검진을 미루는 것입니다. 나는 아직 멀쩡한데 뭐하러 병원을 가? 이 말 너무 많이 듣습니다.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병이 조용히 찾아온다는 데 있습니다. 67세의 한 할아버지는요, 평소 체격도 좋고 등산도 다니고 본인이 아직은 정정하다고 자신하던 분이었습니다. 하지만 정기검진을 5년 넘게 미루신 결과 위암 3기로 발견됐죠.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그냥 5년 전에 한 번만 갔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.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어요. 1년에 한 번 정기검진. 이건 귀찮은 일이 아니라 내 생명을 지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. 두 번째 실수는 운동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. 무릎도 아픈데 무슨 운동이야? 하지만 그 무릎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운동은 필요합니다. 어느 70세 여성분은요, 퇴직 후의 활동을 거의 안 하시고 하루 종일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셨어요. 그렇게 1년쯤 지나자 계단 오르기가 버겁고 무릎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. 병원에 가보니 근육이 크게 줄어 있었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. 하루 20분씩만 걸었어도 이 정도까진 안 됐을 겁니다. 꼭 무거운 물건을 드는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. 걷기, 실내 스트레칭, 의자에 앉아서 하는 근력운만으로도 충분합니다. 어느 한 노인은 탁구 동호회에 들어가고 나서 몸도 좋아졌지만 사람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. 운동은 체력뿐만 아니라 기분까지 바꿔줍니다. 움직일수록 몸도 마음도 가벼워집니다. 세 번째 실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는 것입니다. 혼자가 편해라는 말, 사실은 외로움이 익숙해져 버린 표현일 수도 있어요. 87세 할머니 한 분은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나서 거의 외출을 하지 않으셨습니다. 전화도 안 받고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셨죠. 그러다 딸이 몰래 등록한 복지관 뜨개질 모임에 나가게 되셨고 그날 이후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. 처음엔 그냥 앉아만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먼저 웃고 있더라고요. 사람과의 연결은 곧 건강입니다. 대화 하나, 웃음 한 번이 우울감, 치매, 무기력함을 멀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약입니다. 네 번째 실수는 돈 문제를 대충 넘기는 것입니다. 에이 어떻게든 되겠지. 하지만 이 말이 나중엔 왜 이렇게 됐지로 바뀝니다. 73세의 한 할아버지는 퇴직 후 퇴직금으로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에게 용돈도 넉넉히 주셨어요. 그런데 몇 년 뒤 생활비가 부족해지면서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서로 눈치를 보게 되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. 그분은 이렇게 말했죠. 해줄 땐 참 뿌듯했는데 막상 부탁하려니까 너무 미안하더라. 노후는 길고 예측이 어렵습니다.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주택연금이나 기초연금,
노인 일자리도 알아보세요. 자녀에게 의지하기보다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준비하는 게 오히려 가족 모두에게 편안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. 5번째 실수는 자식에게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. 자식이 잘해주겠지. 이 말은 참 따뜻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부모도 자식도 모두를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. 78세의 한 어머니는요, 딸 부부와 함께 살면서 손주도 봐주고 집안일도 도맡았어요. 처음엔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말은 줄고 눈치만 늘었죠.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하더래요. 엄마, 우리도 조금만 쉬고 싶어. 그 말을 듣고 많이 서운하셨다더라고요. 하지만 돌아보니 자신도 딸도 서로 너무 많은 걸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. 자식에게 기대기보다는 내 삶을 내 손으로 꾸려나가는 게 오히려 더 자유롭고 당당합니다. 도움받을 땐 받되 기본적인 생활과 결정은 스스로 챙기는 연습, 지금부터라도 필요합니다. 6번째 실수는 기술과 변화에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. 스마트폰은 어려워서 못하겠어. 이 말도 정말 자주 듣습니다. 하지만 세상이 바뀌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이걸 외면하면 어느 순간 고립되기 시작해요. 85세의 한 할아버지는 평소엔 전화만 쓰시던 분이었어요. 버스 시간, 병원 예약, 은행 업무까지 다 며느리나 딸에게 부탁해야 했죠. 그러다 복지관 스마트폰 수업을 우연히 듣고 처음엔 하루에 한 번 문자 보내는 걸 목표로 시작하셨어요. 지금은요, 영상통화로 손주와 대화도 하고 근처 시장 쿠폰도 받아 쓰시고 유튜브로 매일 트로트도 찾아 들으신답니다. 살만 난다는 말을 그렇게 자주 하실 줄 몰랐대요. 기술은 멀고 낯선 게 아니라 배우기만 하면 내 삶을 더 편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. 주저하지 마세요. 처음 한 걸음만 내디디면 그 다음은 생각보다 쉬워요. 7번째 실수는 감정을 억누르고 참기만 하는 것입니다. 이 나이에 감정 표현은 사치지. 그렇지만 마음이 아픈 걸 억누르기만 하면 그게 몸으로 병이 되어 나옵니다. 74세 할아버지 한 분은 아내를 떠나보낸 뒤 1년 넘게 아무 말 없이 지내셨어요. 가족들은 괜찮은 줄 알았지만 밤이면 계속 뒤척이고 밥맛도 없고 표정도 어두워졌죠. 결국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상담을 시작했는데 상담 중 처음으로 이런 말을 하셨대요. 그날 이후 하루도 제대로 숨 쉬는 날이 없었어요. 그날부터 조금씩 마음을 말로 꺼내는 연습을 하셨고, 이젠 매주 한 번 친구들과 만나 식사도 하시고, 아내 이야기도 웃으며 꺼내신다고 합니다. 감정 표현은 약한 게 아닙니다. 오히려 건강한 어른의 지혜이자 용기입니다. 슬플 땐 슬프다고, 외로울 땐 외롭다고 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몸도 마음도 편해집니다. 8번째 실수는 과거에만 머무르며 지금을 잃는 것입니다. 옛날이 좋았지. 맞아요. 그 시절엔 정말 좋았죠. 하지만 그 생각만 반복하다 보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소중한 하루들을 놓치게 됩니다. 79세의 한 할머니는 매일 예전 앨범을 꺼내 사진을 들여다보셨대요. 그땐 내가 저렇게 웃었는데 하루가 우울하게 흐르고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혔죠. 그러다 우연히 들른 마을 독서 모임에서 자신보다 더 연세 많으신 91세 어르신을 만나셨어요. 그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대요.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도 누군가에겐 부러운 일이야. 그날 이후 예전 사진은 서랍에 넣고 책 한 권을 손에 들기 시작했답니다. 지금은
동네 도서관에서 작은 시 낭독회를 열고 계세요. 지금도 괜찮다는 걸 다시 믿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. 과거는 따뜻한 추억으로 간직하되 지금의 삶도 내가 꾸며갈 수 있어야 합니다. 이 순간을 사는 게 노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입니다.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 한구석이 찡했다면 그건 아마도 우리 모두가 비슷한 생각과 고민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일 겁니다. 이 8가지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든 겪을 수 있지만 누구나 고칠 수도 있는 일입니다. 노후라는 건 내가 나를 조금 더 알아가고 내가 나를 돌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. 지금부터라도 조금만 용기 내어 바꿔본다면 앞으로의 하루하루는 훨씬 더 따뜻하고 단단해질 겁니다. 지금 이 순간도 늦지 않았습니다. 지금부터라도 실수를 줄이도록 노력하는 작은 마음이 앞으로의 나를 바꿉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건강하세요.